12월 5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17,3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이제 주말에 수렴을 하고 그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 나와줬습니다. 이전에는 여기에서 수렴을 하고 이 지지 라인을 돌파를 하고 밑으로 하방 추세로 내려가는 그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에서 위로 상단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점을 공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있을 채굴 난이도 하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날봉상으로 한번 봅시다. 날봉상으로 보면은 이전에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했던 이 하락 추세선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선 라인에 이 저항 라인을 지금 살짝 돌파를 해준 것처럼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 그 위에 라인 슈팅을 잠깐 주고 밑으로 빠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18,800 정도 됩니다. 18.9K, 8K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토요일 날 그때 비트코인이 17K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A, B, C, D, E 이 파동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과 같이 하락의 관점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관점이 지금 빗나가긴 했어요.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는데, 이 관점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향으로 보는데 이게 100% 맞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관점을 공유를 드리고, 이 관점이 파기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상승으로 가는 경우는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일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DE 파동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는 파동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E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잘 발라드시는 분들은 뭐 위아래 계속해서 이제 발라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이 파동까지 나왔어요. 나와서 여기에서 이가 위에 상단 맞고 그 다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관점이 폐기가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냐, 이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였거든요. 이때 말씀드렸던 게, 삼각 수렴 추세선에서 반등을 주면은 이 파동이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카운팅을 쳐야 하고, 그때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대비해서 수렴 저항 돌파하는지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파동이 여기에서 끝이 났으면 여기에서 밑으로 이 라인에서 깨야 됩니다.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밑에 지지 라인을 반등을 줘버리면은 이 파동이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카운팅 쳐야 된다. 즉 A가 여기가 아니라 A, B, C, D, E 파동 나오고 이렇게 카운팅을 쳐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디냐? 반등을 주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죠. 원래 이 파동이 여기에서 나오고 밑으로 계속 이제 빠지는 그림을 생각을 했는 건데, 여기에서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줌으로 인해서 이 하락 관점, 이 파동이 여기에서 나온 관점이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렴 라인을 돌파를 하는 순간 여기 있는 이 하락 관점은 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렴 라인을 돌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서 카운팅을 A, B, C, D, E 카운팅 치고 여기에서 수렴 돌파함으로 인해서 슈팅, 이런 식으로 관점의 수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내 관점을 생각을 하고 이 관점대로 간다가 아니라, 이 관점이 틀리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때는 이 관점이 폐기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점 수정이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락 관점을 봤던 것도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하락 관점, 그리고 만약 상승일 경우에 상승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락인 관점이 폐기가 되죠. 왜냐? 수렴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락 관점 폐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A, B, C 이런 하락 관점을 보는데, 여기에서 C가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B 라인을 돌파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A, B, C 관점도 하락이라는 이 패턴이 폐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어느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이 하락으로 생각을 했던 라인이 깨져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상승 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하락 관점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상승 관점일 때는 엘리엇 파동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 상승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거 이제 어제 아래 이제 올려드렸는 내용이에요. 토요일 날. 만약 상승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위에처럼 조금 넓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5파 혹은 3파 진행이라면 17450달러 넘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175K 돌파하면 상승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승 패턴에 대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 이제 하락 패턴은 다 깨져버렸죠. 그러면 이제 상승 패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이 패턴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점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하락 패턴 관점들 다 파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상승 패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건데 지금 1, 2, 3, 4, 5 이 엘리엇 파동으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운팅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봉으로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5파 나오고 그 다음 저는 A, B, C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1, 2, 3, 4, 5 이 관점과 1, 2, 3, 4, 5 이 관점이 있는데 저는 1, 2, 3, 4, 5 해서 지금 5파동이 나오고 있는 곳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카운팅이 잘 맞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파가 0.618 비율로 갑니다. 1파에 대한 0.618 비율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를 돌려보면 1파가 진행이 되죠. 1파가 진행이 되는데 0.618까지 조정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직한 엘리엇 파동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파에 대한 되돌림 0.618. 2파가 여기까지 나와줬죠. 0.618 구간까지 나와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4파는 0.38이 비율 정도만 되돌리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100%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이런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4파는 3파에 대한 0.38이 4파는 여기 3파가 있죠. 3파에 대한 0.38이 구간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 이 구간을 한번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3파가 진행이 됐다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0.382 구간이 여기거든요. 지금 이 4파 조정이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엇 파동으로 여기 조정들 받고 있는 게 0.618 구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82 구간까지 잘 잡아줬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를 5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5파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이 5파가 또 연장이 돼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5파의 구간이 어디 범위까지 정확하게 간다라고 말은 못 드립니다. 그거를 알면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5파가 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A, B, C 파동으로 우리가 하락 패턴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관점은 여기에서도 말했던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의 움직임도 없고 단지 비트코인만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라 생각을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때도 월요일이었어요. 이게 주말이었고 이게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줬는데 이거를 다 되돌리는 그림이 다시 나와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죠. 상승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나와줬나요? 뭐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 아니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선물시장 오픈했는 거 지금 움직임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던 지금 파동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는 5파가 진행이 되고 있고 A, B, C라는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움직임 여기에서 단순히 이 정도 한 해봤자 근데 큰 움직임도 아니에요.
한 2%, 3% 정도 올랐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은 지금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 관점이 폐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오퍼가 나오고 조정 없이 이어지는 패턴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 ABC 파동 이 관점도 지금 당장에 성립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얘기 드리는데, 일단은 이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채굴 난이도가 움직임이 이제 하향 조정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이제 약 12월 6일입니다. 6일. 6일 날 난이도 이제 하락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안으로 이제 난이도 하락이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약 28%의 하락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28% 난이도 하락이 있었는데, 이거 저희 정혜원방 내용 그냥 그대로 다 이번에는 좀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 난이도가 28% 하는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그때가 7월 3일이었습니다. 이 7월 3일 날 하락이 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역대급 하락, 가격 상승 이끄나? 그리고 여기에서 비트코인 급등 이유가 채굴 난이도 하락 때문. 자, 그 당시에 급등이라는 이야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보면은 여기거든요. 난이도 하락이 진행이 됐고 이 정도 올랐어요. 근데 뭐 이제 이때가 하락장이다 보니까 9%라는 상승을 해주니까 급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솔직히 급등은 아니죠. 이전의 움직임들 보세요. 이전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때란 말이죠. 이때 보시면 이날 이제 28% 하락. 이때 왜 그랬냐면 중국 아시죠? 중국이 채굴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채굴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 28% 하락, 난이도가 28% 하락. 왜냐면 해시레이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었는데, 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 부분이 이 정도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움직임들 보면 훨씬 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주고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는 이런 그림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채굴 난이도가 하락을 하면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채굴 난이도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난이도가 높아지면 채굴자들의 경쟁력이 많고 희소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원래 좋은 거예요. 이 공식이 맞는데, 하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낮을 때는 어떨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가격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지금 하락을 많이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상태일 때는 채굴자들은 적자를 보고 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저도 채굴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사업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채굴 기계, 제가 이런 채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저는 제가 채굴자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채굴기 다 멈췄습니다. 멈춘 상태고, 왜냐면 전기세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돌리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가격이 낮은 상태일 때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채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채굴자들은 부담이 돼요. 왜냐? 캐지는 그 채굴 양이 적으니까. 그럼 해시레이트 하락을 하고 유지를 위해서 코인을 매도한다. 그러니까 뭐 유지비를 이제 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채굴한 코인을 매도를 해서 그 가격을 방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굴자들의 매도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가격 하락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상향,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굴 난이도 상승이 좋은 신호가 됩니다. 난이도 상승이 좋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법칙으로.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굴 난이도 상승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왜? 채굴 수익은 줄어들고 채굴 비용이 늘어나면 시장 환경은 채굴자들이 채굴장 유지를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이도 상승,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 상승은 원래는 좋은 겁니다. 희소성을 높일 수 있고 가격 상승을 이끌어요. 하지만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줄 때. 자, 실제로 차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가격이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가격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희소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왜냐?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채굴 희소성, 경쟁자들도 치열해진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동반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림이 나오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난이도 하락이 됐어요. 하락됐을 때 차트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디커플링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난이도 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떨어져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했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채굴을 해도 채굴량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까지 떨어져 버려요. 채굴자들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채굴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방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다 가격이 오르면 이제 또 다시 한번 그때 다시 돌리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가격을 급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채굴자들의 다시 움직임이 나와주고 해시레이트 높아지고 이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죠. 채굴 난이도가 오르면 공급이 감소한, 그래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다른 요소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기술주, 심리, 나스닥 지수, 우크라이나, 이런 블랙스완들 때문에 이 공식이 지금은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 지어서 얘기 드리면, 이번에 하락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난이도 하락이 있을 건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저의 생각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낮은 상황이기에 난이도 하락을 하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격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하락이 되면은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 나와주고 오히려 해시레이트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단기적으로 난이도 하향이 채굴자들에게 숨통을 조금은 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매도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겁니다.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후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느냐면, 아까 말했던 제가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난이도 이거 7% 8%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저는 채굴기를 다시 돌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하향 조정이 있어요. 난이도 하락이 있지만 이 정도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 채굴기를 다시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그 다음 난이도 하락이 받쳐주면은 그때는 다시 채굴기를 가동을 하면서 해시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이거 난이도 하락이 있다라고 해서 채굴기를 다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떨어져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건데 가격이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채굴이 더 된다 한들 그래도 적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을 다시 가동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채굴자들이 다시 움직임이 나와주고 해시레이트를 높이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저는 말했던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급등했다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이 당시에. 근데 여기에서 이거 올라주고 밑으로 빠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또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하락의 관점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패턴들이, 하락을 봤던 이 패턴들이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손절가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있겠죠. 이 구간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ABC 파동하는데 이 구간 나와버리면은 이 구간 손절해야 되는 라인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했던 것처럼 내 관점이 하락을 보고 있지만 반대로 움직일 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있는 상승의 패턴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 상승의 패턴도 저는 A, B, C라는 조정 파동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해시레이트와 그리고 여기 채굴 난이도에 관해서 일단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혜원 방에서 저희는 공부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채팅방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혜원 방 모집 안 합니다. 무료방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내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 하향 조정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일단 저의 관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일단 상승, 이 하락 패턴들을 봤던 부분들은 관점이 다 폐기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이 상승 패턴이 남아 있는데, 이 상승 패턴도 저는 지금 아까 말했던 이 피보나치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피보나치 비율상 여기가 지금 다 잘 맞아졌거든요. 0.618도 잘 떨어졌고, 그 다음 0.382 구간 여기에서도 잘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구간들 벌써 2파, 4파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이제 5파 부분으로 보고 있고 ABC 조정 파동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이 관점도 어느 구간에 대해서 어느 구간이 뚫리거나 어느 구간을 이탈을 할 때 이 관점이 또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시면은 채팅방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